어제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각종 앱이 먹통돼서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카톡이 잘 오지 않아서 불편함을 잘 못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구글 때문에 문제인데요. 구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또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묻지마 연봉 논란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직원들의 임금은 깎았는데 총수 혼자 연봉을 올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죠.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고 또 카카오톡도 쓸 텐데 제가 좀 김민강 앵커에게는 개인적으로 카톡도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몰랐어요? 네, 어제 카톡이나 네이버가 먹통이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분들만 그랬다고요? 예, 지금 카카오톡,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앱이 약 한 9시간 정도 마비가 됐습니다. 예. 심지어 금융계좌라든지 또 학교 동창회 앱이라든지 여러 계좌들이 일시에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생겼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이 컴퓨터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 체계, 이걸 흔히 안드로이드라고 그러는데요. 네. 안드로이드라는 원래 회사가 있었어요. 구글이 그걸 사서 지금 각 그 스마트폰을 움직이게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데이트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작동이 안 됐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면 흔히 스마트폰 제조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를 샀다 그러면 갤럭시가 모든 이 스마트폰 다 통신을 움직이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기계만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통신은 SK라든지 LG U+ 같은 통신사가 연결해주고 그리고 기계를 움직이는 내부의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은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구글 걸 대부분 땄습니다. 구글 독점도가 가장 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거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구글 안드로이드에 잠깐 이상이 생겼는데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란이 생겼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사고의 원인도 사고의 내용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됐고 많은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은 이 제조업체 가서 스마트폰을 아예 돈 주고 바꿔버리기도 했어요. 스마트폰이 고장이 난 줄 알고. 그런 대란이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앞으로 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란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몰랐던 분들은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많이 답답해했는데 구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구글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 이런 걸 못 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컴퓨터를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 메이커, 컴퓨터 제조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제조업체가 운영 시스템, 우리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을 주로 많이 깔죠. 요즘은 크롬도 쓰지만은 그거와는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도 우리는 누가 안드로이드를 깔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체 또는 통신사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구글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통신관계법상 현재 안드로이드는 처음에 돈을 받고 중간에 서비스를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한테 돈을 걷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료로 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무료로 업데이트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등 이 제조업체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사면 거기에 돈은 상당 부분이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 관한 로얄티 사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 하나 그 스마트폰 단위당으로 보면 스마트폰에 내는 돈이 상당 부분이 지금 구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구글도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국내법상 그 대목을 책임을 딱 지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예. 사고가 일어난 지 7시간 동안 구글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무슨 사고인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네네. 특히 보통 앱 하나가 마비가 되면 네. 그 앱이 마비가 됐겠구니 하고 그 앱에 전화를 하거나 좀 기다리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어제 같은 상황은 문제가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앱이 동시에 마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삼성전자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는 긴 줄이 늘어지는 국가적인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기시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2월에도 저희가 유튜브 먹통됐을 때 구글이 대처 안 했다 이런 네. 얘기 했었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적용이 뭔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유튜브는 이제 이 안드로이드하고는 조금 다르죠. 유튜브는 하나의 앱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컴퓨터를 작동하는 기본 시스템이고 유튜브는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이 그중에 어떤 하나. 실제로 적용하는 앱인데 유튜브가 갑자기 이제 통화량, 접속량이 커지면서 유튜브만 안 된 게 아니고 망 전체가 다운이 된 적이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넷플릭스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특히 네. 요즘 OTT라면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앱 사용자가 많아지는 바람에 통신망이 다운이 된다. 예. 이럴 경우에는 최고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기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빨리 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당시 유튜브 거의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 그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빈축을 샀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문제가 독점이기 때문에 예. 누구도 지금 구글을 향해서 나가라 또는 책임을 세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넷플릭스법이라고 해봤자 벌금 과태료 2천만 원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그러네요.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계약을 맺을 때 구글, 안드로이드든 유튜브든 사전에 이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해놓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서 구글의 독점에 항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 우리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임금 삭감한 경우가 많았는데 총수 연봉이 공개된 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총수들의 연봉이 많아도 너무 그래요? 많다라는 수백억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총수 연봉은 얼마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주총을 하기 전에 사업 보고서를 낼 때 예. 주주들에게 지난 1년간 연봉을 얼마 줬다라는 것을 공표하도록 법으로 한 수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 그 사업 실적표를 본 많은 주주들, 국민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죠.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도 많이 잘랐고 네. 또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한 회사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총수님들이나 CEO님들은 그 결정을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보다 훨씬 더 높였단 말이죠. 본인 거를.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배신감. 회사는 어렵다는데 사람은 자르면서 왜 오너들은 CEO는 오히려 더 급여를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받았어요? 뭐 수백억, 200억 가까이 되는 분도 있고요. 예, 예. 1등이 이제 김택진 회장인데 김택진 회장은 197억. 그 밖에도 웬만한 총수들은 이제 뭐 한 50억 정도.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지금 그래픽에 나오죠. 예. 100억 이상 또는 수십억씩의 연봉을 받은 겁니다. 저기는 본인이 회사에서 따로 쓰고 있는 법인 카드라든지 다른 어떤 혜택 이게 일체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예. 또 자녀 등록금 혜택도 빠져 있고 올고지 연봉이나 보너스로 현금으로 타간 금액만 수십억에서 200억까지 된다. 근데 왜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 연봉만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CEO나 오너가 영업을 잘해서 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이익 중에 뭐 99%를 가져간다 해도 별 말이 없을 텐데 작년에 많은 회사들은
상당히 영업이 적자였습니다. 네. 경영을 했는데 회사에 손해만 냈다고요.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죠. 조원태, 이부진 이런 두 사람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원태 회장 사실상 적자인데 직원 임금을 줄여가지고 서류상으로 살짝 흑자를 만들어놨지만 본인의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표에 따라 좀 다른데 40에서 60% 정도 더 많은 돈을 가져갔어요. 한진 대한항공이요? 예, 조은태 회장. 조은태 회장 같은 여기. 경우에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국가 자금으로 산업은행 자금으로 회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데 본인은 저렇게 수십억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가져간다. 또 신라호텔 이부진 회장, 호텔 신라도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냈거든요. 그렇죠.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부진 회장은 이 그 봉급이 무려 50%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 살찐 고양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양이가 원래 생선가게 고양이가 훔쳐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고양이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앞에 먹이만 생기면 자기만을 위해서 다 일단 먹는다. 그래서 좀 나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CEO가 회사가 어려운데 혼자만 돈을 많이 가져가는 오너들을 살찐 고양이라고 그러고 예. 또 이 살찐 고양이 방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저 대책에 전혀 없어요. 본인이 정하고 얼마를 가져가더라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도 살찐 고양이법을 좀 도입하자.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열을 올렸습니다만은 허지부지 돼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봉도 그렇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퇴직금은 또 100억 단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조은태 회장의 아버지 예.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이 엄청난 어떤 그 화제를 끌었죠. 지금 또 삼양식품에 전인장 또 김정수 이분들 횡령으로 교도소에 갔는데 퇴직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퇴직금이 나왔어요. 보통 뭐 일반 그 근로자의 약 2,000배 이렇게 나왔거든요. 퇴직금 역시 예. 본인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일반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1년 연봉 중에 한 달치 이것을 누적으로 쌓아가는데 그렇죠. 임원들의 경우 CEO들 본인들의 경우에는 일반 연봉의 50배, 60배 이렇게 해서 누적을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 수백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